2023년 2월 25일 고양체육관, 대한민국 격투기 역사에 남을, 그리고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단순한 펀치 한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한 사람의 얼굴을 무너뜨렸고 동시에 한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인간의 주먹이 낼 수 있는 소리였을까? 아니면 주먹 속에 숨겨진 무언가의 결과였을까? 오늘의 이야기는 한때 한국 미들급 최강자로 불리던 파이터 황인수의 미스터리입니다. 2023년의 충격적인 석고 붕대 의혹에서 시작해 2025년 UFC 진출 무대에서 드러난 냉혹한 현실까지 두 해에 걸친 의혹과 침묵, 그리고 사라진 KO의 비밀을 추적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소식과 이야기들도 놓치지 마세요. 모든 것은 2023년 2월 25일 로드 FC 63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챔피언 황인수와 입식격투의 절대강자 명현만이 맞붙은 역사적인 대결. 경기 시작 후 3라운드 48초. 황인수의 펀치가 명현만의 안면을 정통으로 강타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체육관 전체를 울린 딱 마치 단단한 쇳덩이가 부딪히는 듯한 이질적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단 한 번의 충격으로 명현만의 안아골이 함몰되었고 경기는 TKO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진짜 승자는 혹은 피해자는 누구였을까요? 승리의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기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이건 펀치 소리가 아니다. 무언가 단단한 걸로 가격한 소리다. 팬들은 즉시 이 타격음이 일반적인 글러브의 충격음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고 의혹은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이후 팬들은 영상 분석에 나섰습니다. 프레임 단위로 슬로모션을 돌려보며 황인수의 글러브와 핸드랩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붕대가 비정상적으로 두껍고 단단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석고 붕대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선수들이 경기 전 감는 핸드랩 안에 석고나 경화제를 넣어 마치 주먹 자체를 돌덩이처럼 만드는 불법적인 방법. 해외에서도 가끔 논란이 되어왔던 이 방식이 대한민국의 메이저 단체 경기에서 벌어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팬들은 단체 로드 FC에 공식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당일 사용된 붕대의 사진, 감는 과정의 영상, 심판과 스태프의 확인 절차, 올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아무런 대답도 아니었습니다. 로드 FC는 특이사항이 없다 는 짧은 입장만을 남긴 채 더 이상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인수 역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해명 대신 SNS에서조차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렇게 논란은 식지 않은 채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24년 12월 14일 침묵하던 황인수가 복귀했습니다. 무대는 ZFNA, 상대는 김한슬. 수많은 시선이 그의 주먹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스플릿 판정승, KO는 없었습니다. 팬들은 그날의 링 위에서 더 이상 딱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2025년 3월 16일 로드 FC 72, 이번에는 임동완을 상대로 나섰습니다. 결과는 또다시 판정승. 그의 펀치가 다시는 상대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사실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9월 16일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완벽한 무대가 열렸습니다. 라스베이거스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 NSAC 네바다주 체육위원회의 엄격한 감독 아래 진행되는 경기. 이곳에서는 붕대에 감는 순서부터 재질까지 모두 심판관이 검사하고 최종 서명이 없으면 글러브를 착용할 수 없습니다. 즉, 석고 붕대는 절대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팬들은 이 경기를 진실의 시험대라 불렀습니다. 만약 그의 파워가 진짜였다면 이 무대에서 다시 굉음이 터져야 했습니다. 상대는 아일랜드의 그래플러 패디 맥코리. 3라운드 동안 황인수는 한때 코리안 타이슨이라 불리던 그 폭발적인 타격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펀치는 약했고 스텝은 둔했습니다. 경기 후 결과는 만장일치 판정패. KO는커녕 한 번의 다운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팬들은 깨달았습니다. 2023년 2월 25일 이후 황인수의 KO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실제로 그의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의혹의 출발점인 명현만 전을 마지막으로 모든 승리가 판정으로만 이어졌습니다. ZFN 2판정승, 로드 FC 72 판정승, DWCS 판정패, 3연속 판정 경기, 그리고 0개의 KO. 이 통계는 그 어떤 말보다 강력한 결과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석고 붕대가 없어진 순간 KO도 사라졌다. 팬들은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의혹의 본질은 단지 한 경기의 공정성 문제를 넘어 한국 MMA 전체의 신뢰와도 연결됩니다. 당시 로드FC는 국내 최대 단체로 선수들의 복싱 래핑과 장비 점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건 이후 명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경기 전 래핑을 모두 촬영 기록하며 선수와 심판, 커미셔너가 함께 서명합니다. 팬들은 묻습니다. 왜 한국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는가? 더 흥미로운 점은 황인수가 이후 인터뷰나 공개석상에서 단 한 번도 그날의 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짧은 한마디, 정상적인 붕대였다. 하지만 팬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진실을 더 짙은 그림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결국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석고 붕대 의혹은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렸습니다. 몇몇 트레이너들은 석고가 아니라 단단히 감은 거즈의 차이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그 소리는 분명 비정상적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명현만의 부상 정도가 심각했던 만큼 단순한 붕대로 인한 충격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이후 황인수의 펀치력 자체가 급격히 떨어진 점은 많은 이들에게 석연치 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정말로 의혹 속의 범인이었을까? 혹은 단지 오해와 불운 속에 갇힌 피해자였을까? 이 질문의 답은 아직도 누구도 내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날 이후 딱 하는 굉음은 이 나라의 어떤 경기장에서도 다시 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의 굉음을 둘러싼 논란은 단지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격투기 산업 전체의 투명성과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팬들이 분노한 이유는 단순히 황인수 개인의 의혹 때문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진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로드FC는 사건 이후 모든 과정은 규정에 맞게 진행되었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영상이나 검증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여론은 급격히 싸늘해졌고 SNS에서는 석고붕대라는 단어가 밈처럼 번졌습니다. 심지어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KMMA의 신뢰 위기라는 평가가 등장했습니다. 한 격투기 전문 해설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수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의심을 해소할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검증이 없다면 의혹은 언제든 다시 생깁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선수의 커리어를 넘어 한국 격투기 전체가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팬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만약 그날의 붕대가 공개되었다면 지금의 논란은 달라졌을까? 하지만 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황인수는 MMA 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의혹의 파이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가 다시 옥타곤 위에서 진짜 자신의 주먹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진실은 다시 링 위에 설 그 순간에만 밝혀질 것입니다. 2023년 2월 25일 고양체육관에서 울린 그 한 번의 소리, 그것은 단순한 KO의 순간이 아니라 한국 격투기 신뢰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파열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 황인수의 KO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의혹은 사라지지 않았고 침묵은 여전히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날의 굉음, 정말로 인간의 주먹이 낸 소리였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날 링 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다른 증거를 통해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